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며칠 전 지난 10일에 통계청에서 자영업자 관련한 자료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상황 안 좋다 했는데 이렇게까지였나 싶을 정도로 폐업이 증가를 했는데 끝끝내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1월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두 달 만에 무려 20만 6천 명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두 달 만에 20만 명이 폐업을 했다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인데 전체 자영업자의 74%인 409만 명이 종업원 없이 영업하는 나홀로 사장님으로 드러나서 현재 자영업자의 매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제 자영업 시장의 고용 여력도 한계에 치닫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현실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도 전년 대비 7.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는 같은 사람이 받은 대출이니까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포함해서 1070조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무자에 속하는 그런 다중 채무자가 진 빚이 755조로 전체 자영업자 빚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는 규모도 규모지만 부채의 건전성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자영업자발 경제 충격이 발생한다면 금융위기는 거의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 하면 지겨워하는 분도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금융권 이야기 같은 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영업 폐업이 폭증하면서 당장 비상이 걸린 건 신용보증기관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관에서 이 보증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대신 빚을 갚게 되는데 이 대위 변제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이 전년보다 40%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1.01%였던 대위 변제율이 2022년 1.1%, 2023년에 들어서는 3.87%로 급등을 했고요. 작년 24년에는 무려 5.66%를 찍어버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 업무 수익보다 대위 변제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자본 충당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요. 작년 일부 신용보증재단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애초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망해가고 있던 자영업자나 이미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빚을 늘린 자영업자 할 거 없이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주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더 할 수 있게끔 과도하게 정책을 펼친 부분이 큰데요. 어쨌거나 보증기관들의 경영 악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보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자금 조달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폐업자의 92.3%가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현재 당장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 외환위기 때를 언급하는 기사도 꽤 보이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가게 사장들 푸념하듯이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랑 위기의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외환위기 당시에 위기의 주체는 국가와 주로 대기업이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이라는 문제가 발생은 됐었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힘들었던 건 맞지만 개인 기준에서는 직장인들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받는 주요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기의 주체가 그때하고는 다른데요. 소득 이상의 큰 부채를 가진 우리 개인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위기의 주체입니다. 생활비 지출이 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용이 많아진 가정들이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크게 낮아지고
그리고 이런 가계 소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물론 자영업자들 자신도 가계에 해당하는 만큼 가계부채 부담도 커진 건 마찬가지고요. 실제 IMF 위기 때도 자영업 상황이 나빴지만 자영업 붕괴가 지금 같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직장인들의 타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현재 경제적 위기를 겪는 주체를 IMF 때와 비교를 해보면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어렵다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집계한 카드 사용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가계 소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출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만큼 가계 소비는 크게 쪼그라들고 있고요. 자영업자들 자체도 부채 수준이 높은 데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부담도 커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담까지 이게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진짜 자영업자들은 3중고, 4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자영업의 붕괴는 많은 우려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영업자발 금융위기인데 24년 말을 기준으로 연체 중인 자영업자는 15만 5천 명 가량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소득 상황 개선이 쉽지가 않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2%가 증가한 상태라서 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은 실업률 증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낮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은 과거에 비해 고용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고 경기가 좋은 거랑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요. 실업률 통계를 낼 때 일단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나름 안정된 일자리 말고 파트타임, 단기 일자리들이 크게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언급하는 낮은 실업률은 경기 호황이라는 그런 관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튼 이 단기 일자리들이 수치적으로 보이는 실업률을 낮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이런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단기 일자리들의 많은 비중을 자영업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에게 풀타임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 근로시간을 쪼개서 2명, 3명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실업률의 수치를 낮추는 데는 꽤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업자로 안 잡히니까. 거기다가 알바를 쓰지 않더라도 사람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가족들이 무임금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업률 통계 낼 때 돈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실업자로 안 잡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이 이어진다면 수치상으로나마 착시를 주던 그나마의 실업률까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나홀로 사장 빼고도 대략 140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쪼개기 알바로라도 2명, 3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실업률 통계 낼 때 그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여기에 더불어 폐업한 자영업자 본인들이 구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그 사람들도 이제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단 2달 만에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게 실업률 차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당연히 수치적인 실업률 상승이 본격화되면 지금이야 실업률은 낮다면서 수치를 들어가면서 애써 경제 침체를 축소해서 받아들이지만 이런 단기 일자리마저 감소하면서 실업률 수치가 오르게 되면 경제 지표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경제 펀더멘털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 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자영업 폐업 급증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상권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물만 지어놓고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그런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그래도 지난 몇 년은 가게가 망하면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상가 공실률은 그래도 어느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신규 창업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 들어섰는데요.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집합상가 기준 공실률 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10.1%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북 26%, 전남 23%, 울산 20%, 제주 16% 등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조차 전국 평균인 10.1%를 기록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용산역은 37%, 청량리, 영등포역도 20%가 훌쩍 넘는 공실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굳이 이런 수치로 이야기를 안 해도 유령 상가 같은 건물들 많이 보시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상권의 침체뿐만 아니라 빈 점포들이 방치되면서 도심 공동화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때 자영업자는 중산층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중산층의 중요한 축이었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하나 가지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현재 자영업자는 큰 채무를 진 데다 소득까지 크게 낮아져서 경제위기의 중요한 뇌관이 돼버렸고요. 이 자영업 위기의 전체 규모는 수백조 단위로 어마무시하게 큰데 근데 이게 개인 하나하나의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해지는 임팩트가 적어서 이름 알려진 기업 하나 흔들리는 것보다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는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갑자기 터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게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위기라서 우리가 지금 둔감한데 이미 우려 수준이 아니라 침체의 본게임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